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2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몬차는 최근 리그에서 5연패 늪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그에서의 부진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나름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의 실책과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점이 발목을 잡으며 결국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카프라리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최근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라리의 개인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부족과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공격 전개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몬차는 주요 수비 자원의 부재와 부상으로 인해 3백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측면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측면 공격에 쉽게 공간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잃은 점은 팀 전체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차는 홈 경기에서 평균 1.2골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만큼은 보다 나은 경기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칼리아리는 현재 리그 5연패에 빠지며 몬차 못지않은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피콜리가 고립된 채로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중원의 마쿠움부와 가에타노는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전환이 느리고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칼리아리는 상대 골문을 위협할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득점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비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약점으로 인해 실점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루본보의 결장 역시 팀 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루본보의 공백은 칼리아리의 측면 공격과 반격 플레이에 날카로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평균 2.5 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몬차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프라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와 함께 측면을 활용한 공략을 통해 칼리아리의 수비 약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차는 수비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만 칼리아리의 현재 득점력 부진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몬차의 수비 허점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의 공격진 부진과 중원의 창의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를 주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칼리아리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에는 현재 칼리아리의 전력과 경기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몬차는 경기 초반부터 공세적으로 나서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칼리아리는 이를 막아내기 위한 수비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몬차는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살리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의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칼리아리의 낮은 득점력과 원정 경기 부진을 고려했을 때 몬차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양 팀의 상황을 감안하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레체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며 리그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레체는 점유율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공격적인 의도를 드러냈지만 수비진의 실수와 약점이 도드라지면서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타난 수비 조직력의 부재는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복적으로 실점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레체의 공격에서는 크르스토비치가 팀의 핵심적인 득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상대 수비를 위협했지만 팀 전체의 공격력이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크르스토비치를 지원할 만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는 레체의 공격 전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라피아와 피에레트가 공수 전환 과정에서 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공격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쿠리발리가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역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측면 수비가 상대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레체는 홈에서 평균 1.2골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률이 높은 탓에 리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리드를 빼앗기거나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레체와는 대조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엠폴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원정 경기력에서도 자신감을 얻은 모습입니다. 팀의 중원은 토르스비와 바델의 조합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의 효과적인 공수 조율과 패싱 플레이는 제노아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제노아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피나몬티가 최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노아의 수비진 역시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니와 바스케스가 중심축을 이루며 최근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스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공격 옵션이 줄어들면서 팀의 전술적 다양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와 제노아 모두에게 중요한 승점이 걸린 만큼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레체는 홈에서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창의성 부족과 측면 수비의 약점이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아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레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전망입니다. 경기의 흐름은 중원에서의 치열한 싸움과 신중한 탐색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체가 홈 경기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제노아의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경기 운영은 레체의 공격을 제한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각 팀의 수비와 중원의 역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